자, 안녕하세요. 2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6일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위기가 발표한 가운데 돌파구 마련에는 일단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르비브 지역으로 이제 대사관을 이전하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우크라이나라는 지역 자체가 3월 달이 되면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진흙이 많이 생기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또 이제 탱크가 지나가기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진흙 장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면 3월 전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확실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리스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하면은 에너지고 우크라이나 하면은 곡물이잖아요. 예, 가장 변동성이 큰 식음료의 원재료와 에너지 쪽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는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또다시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주문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상승에 놀랐다며 오는 7월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그러니까 100포인트, 1%포인트 정도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우 마이너스 0.49, S&P 마이너스 0.38, 나스닥 0%,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0.15%에서 이제 마감하였고요. 뉴스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화의 강세, 여기에는 지정학적 우려, 블러드 매파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침공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 이상 좀 많은 파장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탱크가 과연 우크라이나 쪽으로 진격을 할 것인지 이걸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15일, 16일 요때를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러시아의 그 침공 날이다, 공습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국의 생각 역시도 미국과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구리가 일주일치도 안 남았다. 초유의 사태에 전 세계 패닉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 올라가면 뭐 구리 원재료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전선 기업들 역시도 구리 가격 올라가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거든요. 요거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억 4천만 원 낮춰도 안 팔린다라고 속타는 송도의 집주인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아, 부동산이 피크를 찍고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구나. 피크아웃이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금리 인상이 차근차근 진행이 더 될 텐데 지금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랑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뤄진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동안 힘들겠구나. 그러면 부동산 쪽 같은 경우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기업들은 한동안 이제 자산 가치 하락? 요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요거,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은 부동산이긴 한데 오피스의 가격 역시도 떨어질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피스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땅의 가치만으로 올라갔던 기업들 역시도 뭐 리츠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조금 힘들 수 있고요. 자, 요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지금 제가 시장 정리를 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아침에 자, 이제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는 이렇게 리포트 공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드린다라는 거. 자, 요 링크는 이 커뮤니티 링크에 다시 커뮤니티 탭에 이 주식 정리해드리는 남자 요 텔레그램 링크가 적혀 있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하는 채널 아니니까 그냥 공부의 의미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장 정리 봤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대표이사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쭉 빠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좀 아쉽지만 이미 나온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하나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를 살펴보자면 한국 BNC 주가 하락세, 대표이사 지분 대량 매도.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유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을 했다면 회사 대표가 지분의 대량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유는 그 자체가 레버리지를 쓰는 거고 리스크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건 회사의 이제 상승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안 했잖아요. 지분 현재 비싸게 팔아갖고 싸게 사는 그런 전략으로 간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 좀 안 좋은 모습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한국 BNC에서 봐야 될 이슈가 뭐가 있는지 그냥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안트로키놀 관련된 데이터는 4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자 그리고 2번 자 회사의 유상증자 신주 상장은 자 3월 말일이다. 자 요것만 보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이 종목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트로퀴노놀보다도 빠르게 신약이 나오게 된다면 화이자에 이은 2등이 아니라 뭐 3등, 뭐 4등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안 좋다. 요건 좀 안 좋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미국이랑 서유럽이랑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일단 지금 경호용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서유럽 쪽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이 수출하는 물량을 제한을 걸어버리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체제를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이번에 안토르키노놀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친미 지역인 대만이긴 하지만 눈에 딱 띄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충분히 대만 쪽의 제품인 이 안트로피놀의 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슈 하나를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랑 한번 차트랑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떨어졌을 때 체크를 해보기 괜찮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 외국인이 샀습니다. 물론 개인들도 많이 사긴 했는데 근데 외국인이 여기서 담았단 말이죠. 저점 매수? 요거 의심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자, 저점 매수를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확신을 갖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더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신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많이 샀는데 아직 안 팔고 어제 되게 조금이지만 담아줬죠. 자, 여기서 자, 투신 이전과 이어서 다시금 매수를 이어가 줄 수 있을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요때 산 거 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전에 금투 역시도 이러한 자리들에서 되게 많이 사 모았어요. 자, 그러면 이 금투와 투신이 갖고 있는 물량이 여전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들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난 여기서 내릴란다 하고 이제 손절을 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급 창구는 무조건 앞으로 이 한국 BNC를 보실 분들이라면 봐야 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지라인도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41선 부근까지도 이번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고 이제 지지라인이 뭐가 있나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봉을 딱 봤을 때 60 주선이 현재 부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밑골이 달린 부근이 여기가 지지라인 마지막 핵심이었구나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은 지금 월의 중간이므로 20개월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변동 없을 것이다라는 건 체크할 수가 있겠고, 연봉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1번으로는 주봉의 60주선 저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인데, 네, 이전에 저점 부근, 예, 여기 부근에서 요번에 맞닥뜨리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위치는 두 가지가 겹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69선과 자, 이전에 저점 여기가 겹쳐 있는 부근이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 여기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보면 되겠죠. 문제가 있다면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만큼이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떨어질 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되게 마음 아픈 얘기지만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비중 조절을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만약에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요 음봉 있죠? 요 안에서 움직여주는 걸 1번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자, 이 안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팔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냥 홀딩하면서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 종목은 과거에 31선의 그림이 되게 강했던 그림으로 31선을 돌파를 해야 되느냐, 요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1선 같은 경우에는 21,700원에 현재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 보면은 21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가 이 31선에서 눌린 것이기 때문에 31선 역시도 되게 중요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취향차일 것 같아요. 21선에서 31선 요 사이 요거 이렇게 퉁 하고 튕겨 올라가주는 그림을 여기서 이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난 요만큼만 먹을란다 하면 21선을 집중하시면 되고요. 난 조금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란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31선 요거는 취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종목의 특징이 자 31선까지 돌파를 했을 때 21선 볼린저 상단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 현재 1차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자 23,000원 부근까지는 무리 없이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거 기대해봐도 되겠다.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 이렇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61선 위에서 이렇게 자리 잡기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61선 쌍바닥 이후에 한 분기의 추세가 돌아서는 그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못해서 이 이상도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봐요. 요렇게 쌍바닥을 그렸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겨우 이 정도 올라가고 끝내겠습니까? 더 한번 기대해보지 않을까요? 일단은 먼저 21선이든 31선이든 요거 보고 만약에 볼린저 상단까지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기준으로 전략 대응 방법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자, 현재 지지라인 여기 위에 있으면 일단 좋게 보고 요 음봉 안에 있으면은 더 편하게 보되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21선이나 31선 돌파를 생각을 해보는 그 시기가 필요하다. 해서 21선까지 돌파를 해주고 본인의 상단까지 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는 더 올라가는 그림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아래로만 안 떨어진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국 BNC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이 제가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원동력이 되니까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